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116번째 시간이죠. 제가 전에 경매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호회에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사례와 성공 실패담은 여러분에게 좋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받는 내용이나 순서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을 때, 자, 임차인은 건저당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에 의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자, 그것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짜는 전입한 이길과 확정일자 두 개를 모두 갖춘 때,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건저당과 같은데, 만약에 임차인이 감유권자와 부닥쳤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이렇게 부닥쳤을 때, 감유가 앞에 있을 때는 임차인과 감유가 나눠서 안분배당이라고 말씀드렸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먼저 앞에 있고 감유가 뒤에 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확정일자 임차인과 건저당이나 전세권, 압류, 조세 이런 것들은 그 권리가 발생한 날짜에 따라서 배당의 순서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죠. 자, 결국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죠.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한 걸로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그리고 임차인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때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과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점유를 이탈할 경우에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입하고 확정받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하고 그리고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그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소송에서 판결로 이긴 다음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이 자체를 배당 요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한 것이 배당 요구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판례이므로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97가단 34880이라는 판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리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경매법원의 배당 요구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이것이 이 판례의 주요 요지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자, 이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당연할 것 같은 이 판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몇 법원의 담당자, 경매계장님들이죠. 담당자들은 이러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을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낙찰받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될 때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매계장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사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부천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통의 조그만 빌라인데요. 2007년 11월에 1억에 감정되고 한번 낙찰된 이후에 재경매에서 7,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뭔가 내용이 좀 복잡할 듯한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임차인 100씨가 있고 2003년 9월 전입. 그런데 확정이 2005년 1일 많이 넣습니다. 그 보증금 4,500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를 보시면 2004년 8월 달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과연 얼마나 배당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압류된 것들 중에서 일단 100씨의 그 우선 변제권을 먼저 볼까요? 100씨의 우선 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 그래서 2005년 1월 27일이 됩니다. 이 날짜보다 앞선 가압류가 4건이 있네요. 그래서 이 가압류와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분 배당을 합니다. 낙찰대금에서 가압류 총 받을 금액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의한 4,500을 안분 배당하죠. 그런데 이 가압류의 금액들이 아주 큰 금액입니다. 거의 40억이 되네요. 자, 40억 대 4,500의 비율로 안분해야 되니까 거의 1%밖에 안 되죠. 낙찰가의 1%만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99%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자, 제가 볼 때는 4,800에 낙찰받고 7,800이었습니다. 7,800에 낙찰받고 거의 대부분 4,300 정도를 인수해야 되는 거죠. 결국 1억 2천 정도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셈이 됩니다. 자, 이 빌라가 재개발에 해당되니까 1억 4, 5천 정도의 가격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은 셈이 되니까 보통의 금액으로 낙찰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인천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오피스텔입니다. 2006년에 2,300에 감정이 됐었고 최종적으로 1,352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을 보면 박 씨가 2003년 1월 전입, 2003년 1월 확정, 보증금 2,500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를 보면 2003년 2월에 말소기준 권리 건저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도 빠르죠. 그래서 낙찰된 대금에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은행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자, 현재의 내용으로 봐서는 임차인이 2003년 1월 전입 확정이니까 1순위로 모두 배당을 받아가고 못 받는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인데 결국 2,500 이상의 낙찰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임차인이 과연 이렇게 권리 신고한 내용대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느냐? 제가 미리 칠판 강의에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만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록을 한번 보죠. 자, 세대열람을 봤습니다. 인천시 작전동의 이 빌라 오피스텔 403호에 아무도 전입하고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날짜가 2006년 5월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 박 씨는 배당 요구 종기일 2006년 4월 10일까지만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열람한 것은 2006년 5월이니까 5월 달에 없어진 것은 자, 4월 10일 이전에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4월 10일과 6월 5일 이 사이에 주민등록을 뺐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조사서가 있거든요. 자,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아까 그 오피스텔이 403호입니다. 403호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본건 주소지 내에 전입세대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경매가 시작된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그리고 지금 경매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과 전입을 유지해야 되고 이 이후에는 나가도 됩니다. 아까 주민등록을 열람한 것은 이때니까 이때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갔다라는 반증이 되지는 않죠. 이때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본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를 한 적시 보통 3일, 5일 만에 현황조사를 하는데 이 현황조사한 시점에 이미 주민등록이 없었다. 그러면 이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는 뜻이 되죠. 자, 이때 이사를 가고 배당 요구 종기일 때는 역시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박씨 임차인은 점유를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나 만약에 낙찰자가 그러한 증거를 제시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더 이상 배당을 못 받거나 또는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전입과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서울특별시 방화구의
방화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억 6천이고 2007년 3월에 1억 8,500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임차인 E씨가 2002년 전입하고, 자, 등기부를 보면 2002년 9월에 건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9월 건저당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은 2002년 6월에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보증금, 금액은 일치하지는 않네요. 보증금은 1억 2천을 주장했는데 청구한 금액은 1억 6,500입니다. 자, 임차인이 만약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강제 경매까지 갔다면 이렇게 경매 신청한 것으로서 배당욕을 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확정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확정을 건저당보다 먼저 받았다면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겠죠. 그런데 확정이 만약에 없거나 이 건저당보다 확정이 늦다면 먼저 배당을 못 받으니까 결국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미상으로 나타난 이 확정일자가 없는 건지, 있는데도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소송할 때 이미 충분히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건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혹시나 모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확정일자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낙찰받는 받을 사람은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죠. 다음은 서울시 중랑구의 빌라입니다. 자, 빌라가 조그만 것이 경매로 나왔네요. 감정가 5,500에 2007년 2월에 4,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일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네요. 자, 신씨가 98년에 전입해서 보증금 3,5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2001년 8월에 현 소유자 신씨가 경매로 낙찰받고,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오네요.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한 날 건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신씨, 임차인의 신씨 이름과 낙찰받고 소유자가 된 신씨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형제가 아닐까. 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신씨는 누구일까? 제가 볼 때는 전 소유자죠. 그렇다면 등기부를 보면 전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같이 볼까요? 자, 등기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기부상에 신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전 소유자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자, 여기에 신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씨 이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분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정여로 되어 있네요. 정리를 할까요? 자, 신씨, 신일씨, 1번으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신일씨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정여로 민씨에게 넘어가고 이것이 경매로 신2번에게 넘어갔는데 이 신1과 신2는 형제간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렬을 했다면 특별한 가족 관계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은 사람으로 봐도 됩니다. 신씨와 민씨를 같은 사람으로 봐도 되는데 전 소유자가 낙찰받은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다시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신씨는 전 소유자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동생인 듯한 사람이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신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시간 더 후에 자세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형제인 것을 일단 무시하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느냐? 2001년 8월 2일부터 임차인이 됩니다. 전 소유자는 2001년 8월 2일 이전에는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전 소유자죠. 소유자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되는데 이날부터 임차인이 된다면 2001년 8월 3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공부를 한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3일 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2001년 8월 2일의 건저당보다는 하루 늦은 거죠. 이 신씨 전 소유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가끔 부딪히게 되는데 전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것만 밝히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전라북도 군산에 역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55평방미터의 아파트입니다. 자, 2006년 12월에 2,400감정인데 신건에 세 사람이 와서 2,580만 원 낙찰됐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죠. 자, 많은 사람의 점유가 조그만 아파트에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요. 자, 등기부를 먼저 볼까요? 현재의 소유자는 임씨이고 김씨가 2003년 6월에 가압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요. 가압류하고 임차인인 김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김씨에 대한 기록을 보죠. 2003년 4월 15일 전입 같은 날 확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 요구일이 좀 이상합니다. 2003년 6월 27일에 배당 요구했다. 경매를 시작한 것은 2006년 1월인데 어떻게 2003년 6월에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경매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배당 요구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임차권 등기한 것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 거죠. 판례는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나오죠. 주택 임차권을 설정한 사람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경매 개시 이전에 주택 임차권을 설정했을 때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을 2003년 6월 달에 이미 설정했으니까 그때 시점에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사실상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죠. 자, 그 전에 제가 칠판 강의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날짜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이 임차인 김씨는 배당 요구한 것입니다. 배당 요구했으니까 순위에 따라서 1번 배당이죠. 1,500 이상에만 낙찰된다면 1순위로 모두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1,500 이상에 낙찰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임차인 김씨는
1순위로 전액 배당받고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따로 인수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전남 화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0평방 정도 되는 아파트네요. 감정가 4,400이고 최종적으로 2007년 2월에 3,8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자, 잘 보셔야 합니다. 김 씨가 있습니다. 97년 전이 97년 확정, 보증금 3,100만 원. 자, 등기부를 보니까 97년 11월 달에 건저당이 있네요. 이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인데 임차인은 그것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죠. 자, 전입도 빠르고 확정도 빠르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만 하면 1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이 전세권도 설정했네요. 그리고 주택 임차권도 설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모두 같습니다. 3,100, 3,100.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3,100만 원 돌려달라고 강제 경매를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 확정,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매까지 신청했는데 이 김 씨는 우선 배당을 받죠. 자, 소액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소액은 해당되든 안 되든 전세권과 주택 임차권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아니죠.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를 설정해 놨으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임차인의 배당 요구란이 비워져 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하고 여기는 배당 요구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날짜 2006년 4월 20일은 자, 2006년 4월 20일 날 경매를 신청한 날짜를 적어 놓은 것이지 실제 김 씨가 배당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그 순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경매 개시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가 칠판 강의에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김 씨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도 배당 요구한 것인데 이 관할 법원은 임차인 김 씨에게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사건의 낙찰자라면 경매의 담당자, 법원의 담당자와 배당을 안 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법원에 따라서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럼 배당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하고 관계됐을 때는 여러분은 이러한 임차인에게 배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배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김 씨가 배당을 받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겠죠. 낙찰자인 여러분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울산시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자, 보통의 건물과 토지 일괄 경매입니다. 1억 8,100에 감정되고 2007년 11월에 1억 7,900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자, 많은 주택이니까 많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사람만 보죠. 자, 등기부상으로 97년 1월에 건저당이 있습니다. 경남 원릉에 1억 2천만 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죠. 자, 그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 박 씨가 있죠. 박 씨는 95년 전입, 95년 확정. 전입과 확정 모두 빠르고 보증금이 1,300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97년 건저당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소액 배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확정까지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또 배당을 하면 됩니다. 일단 소액 보증금을 볼까요? 자, 95년 이전이니까요. 자, 95년 이전에 울산은 직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당시는 기타 지역 1,500만 원 이하일 때 500이 먼저 소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임차인 박 씨는 소액에 해당되죠. 소액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또 확정일자도 전입과 확정일자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나머지 800만 원도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거죠. 다른 임차인을 볼까요? 자, 이것은 배당금이 아예 임차보증금이 없으니까 배당도 없죠. 자, 여기 복 씨는 어떻게 될까요? 96년에 확정인데 전입은 2007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경우는 확정이 빠르고 전입이 늦은 것은 미리 전입해서 확정받고 살고 있다가 이사를 전출을 하고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재전입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확정일이 훨씬 빠르고 전입일이 늦은 것은 재전입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이 되지 않죠. 2,500이 되니까요. 자, 밑에 이 씨는 전입이 없으니까 역시 배당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여러 임차인은 하나하나 소액부터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배당을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과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만 배당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으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